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만3세 좀 어렵죠. 그래도 프로젝트 수업 재밌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동물과 함께 아래서 껴놨어요를 갖고 왔네요. 동물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활동지 안에 앞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붙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선생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단계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 들어가면 주제 선정의 이유가 있어요. 이 주제를 왜 선정하였는가 그랬을 때 원래 프로젝트 수업하면은 주제를 작은 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넓게 가게 되는데 저희는 한 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제를 큰 거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누리과정이 바뀌면서 주제를 큰 게 잡은 게 잘 된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소주제를 잡아가면서 놀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참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물과 함께, 그거는 우리가 봄에 동식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 돼서 아이들이 동물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저희가 주제를 동물이라고 잡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곤충도 있고 바다에 사는 동물도 있고 동물은 동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유아들이 봄이 되면 뭐가 있어요? 날아가는 나비 있죠. 조그만 개미 있죠. 이런 거 보면서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봄에 겨울잠 자고 나온 그 동물부터 관심을 가질 거다 싶어서 주제 선정의 이유를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교사 지침서에 다 있는데 선생님들은 보시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은 유목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유목화를 하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 모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모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면 동물이라는 걸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하고 맨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나오지가 않죠. 요 전에 사전에 저희가 PPT로 그 동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프로젝트 준비를 하면서 이 PPT 자료를 먼저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편하시라고 유목화 작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예제로 먼저 이렇게 다 뽑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한번 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유목화를 짜도록 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망 작업이 있어요. 이 유목화를 잡은 거를 가지고 주제망을 짜는 거예요. 이 주제망이 잘 돼 있으면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망 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주제망을 이렇게 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가면은 재밌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물의 중심 개념. 선생님들이 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해주려고 그럴 때 많이 막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알아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매끄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의 중심 개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참고하고 항상
읽어보시고 수업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려드렸어요. 이전에 원장님들, 지금 원장님들이 교사였을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직접 다 하고 밤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읽어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기본 어휘라고 있어요. 기본 어휘는 왜 익혀야 되냐? 이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몇 개월 해요? 3개월 해요. 이게 꼭 3개월은 아니지만 긴 시간을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어휘들이 풍부하게 돌아가야지 수업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어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질문 목록. 그 다음에 저희가 동물의 질문 목록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란 무엇이다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질문 목록이 프로젝트의 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 동물의 질문 목록을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이 요러한 것을 질문할 것 같아. 요런 것들을 궁금해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수업하실 때 많이 용이하겠죠. 질문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 예상안이 있어요. 동물과 함께 할 때 요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나열해서 그 안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 나누기, 동화, 언어 이 방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조작, 과학, 그러니까 5개 영역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고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 원에서 우리 교실에서 하기가 용이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요 활동을 해가면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할놀이도 있고 신체 활동도 있고 또 실외 활동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 목록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예요?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직접 자원도 찾아야 되고 또 보기도 하고 서로 민원하고 이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1차 자원으로는 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것도 있고 현장 학습에 가는 것도 있고 또한 2차 자원이 있고요. 그래서 책,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러실 거예요. 요거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서 부모님들한테 협조를 구해보세요. 정말 협조를 안 해주시는, 바빠서 못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의외로 우리 아이가 원해서 이러한 수업을 하는구나, 이런 거 챙겨서 보내주시는 선생님, 부모님도 또한 계셔요. 협조를 못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셔요. 하지만 또 우리 아이가 원해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열심히 또 도와주시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보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왔어.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챙겨줬는데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발표하는 발표 능력도 생기고요. 또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이런 자료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문제 해결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이런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자원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이 수업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또한 저희가
흥미 환경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환경을 그 주제에 맞게 꾸며줄 때에 아이들이 그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워 익히고 알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브로마이드나 뭐 카드나 뭐 여러 가지를 영역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제공해 드리게 되었어요. 다 드리면 좋겠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능력은 안 되고, 또한 저희는 원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에 있는 거랑 저희가 보내준 거 가지고 환경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영역에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게시물도 드리고 또한 이런 브로마이드도 드려요. 그러면은 브로마이드를 그냥 이렇게 교실에다 이렇게 붙이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제 욕심에는 그래요. 이런 브로마이드를 그냥 이렇게 가위로 좀 오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그냥 쭉 나열해주면은 큰 전지 같은 데다가 유아들한테 설명하면서 붙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가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구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명화 감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요, 쌓기 영역 이렇게 다 저희들이 나가고 있어요. 인쇄물로 나갑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는 언어 영역, 수 조작 영역, 과학 영역 뭐 요런 5개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 아이들이 활용하면서 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 가정통신문이죠. 가정통신문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정으로 매 주제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 문구까지 다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 단계는 여태까지 선생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시작 단계로 들어가면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워크북 활동도 들어가고요. 자료도 제공해 준 것도 활용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활동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주간 계획 안으로 항상 PPT 자료에 보면은 1주간에는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떠요. 뜨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기존에 했던 선생님들은 뭐 이거 다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해요. 저희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5주로 짜 있는데 3개월 동안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요거는 교사들이 보기 편하라고 월화수목금을 해준 거고요. 요대로 그대로 하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에 중간에 원에서 하는 활동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뺐고요. 또 이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단축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빼고 싶은 건 또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준 거, 저희가 예시를 드린 거지 이걸 그대로 그 통합 교재처럼 그대로 하시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시고, 현장 학습 같은 거 가는 것도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함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원엠 사정에 맞춰서 우리 학급의 사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애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원래 이 프로젝트 수업이 유아 중심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아가 끌고 가는 대로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저희는 교사의 편의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짜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로 가면 동물 그러면 동물 그냥 동물이란 이런 거야 가는 게 아니라 봄부터 들어가요. 봄이라서 어떤 동물을 봤어? 그동안 겨울 동안에 못 봤던 동물은 어떤 거야? 갑자기 얘네가 나타났어? 어디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봄부터 저희가 들어가면서요.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보기도 할 수 있게 현장이라 그래서 멀리가 아니고 원 주변에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이런 환경판을 드려요. 이런 환경판은 여기에 이제 교구 사용법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 환경판이라 그래서 한 가지지만 요 한 가지 가지고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환경에 게시할 수도 있고요. 요걸 나중에 오려 갖고 이렇게 바인더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환경판 하나지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교구의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모으기. 그래서 동물 생각 모으기.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는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갖고 다 모아야 돼요. 근데 만 3세는 못 적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사들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굳이 글을 쓰라는 말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번에 2020년도 개정놀이과정에서는 놀이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생각 모으기를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글 쓰지 않고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흥미 있는 것으로 그냥 이끌고 가면 되는 거지. 요거를 막 이렇게 그 전에는 교실에다 막 붙였어요. 생각 나누기 주제 막 유목화 가득히 붙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해요. 그렇지만 교사에 따라서 또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 나누기를 많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1차 표상이 있어요. 1차 표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도 교사교육하면서 그 3세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이 뭘 그려요. 그렇게 하는데 1차 표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환경판 보여드렸죠. 그런 환경판으로 아이들이 골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흉내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사진 한 컷도 찍어서 붙여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사가 재량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표상은 제가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1차 표상을 지금 시작 단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2차 표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동물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수업을 쭉 전개해 가면서 마무리 갔더니 나 동물이라는 게 내가 맨 처음에는 뭐 코끼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게 됐어요. 뭐 이런 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의 묘미라는 거는 처음의 생각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 아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차 표상과 2차 표상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목화 있죠. 유목화는 그냥 이야기만이라도 선생님이 해주면 좋아요. 왜?
아이들이 그 동물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목화를 하면서는 아 이게 동물의 종류였고 아 이런 곳에서 사는 동물도 있고 이런 곳에 사는 동물도 있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구분을 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목화는 선생님이 그냥 이야기라도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주제망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제망으로 인해서 수업을 전개해 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제망에도 선생님이 유아들과 충분히 나누면 좋겠고요. 그거를 지금 실물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사진 같은 거 갖고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망을 선생님이 재밌게 그냥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권할 수는 없네요, 제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질문 목록이에요. 그래서 질문 목록을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리를 선생님이 약간씩 이렇게 터치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목록까지 했으면 전개 단계로 가요. 그러면 전개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탐구하고 현장 학습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활동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낱말 동물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동시도 듣고 또 동물 흉내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업을 이런 방향으로 전개해 가세요 하는 것들이 저희의 교사 지침서에도 들어있고요. 또 일일 계획안을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일일 계획안은 실은 프로젝트 일일 계획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정말 처음으로 하는 선생님, 정말 신참 선생님인데 다 우리 원에서 프로젝트를 해. 나도 해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막막하시겠죠.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일일 계획안을 그냥 참고하세요. 일일 계획안 참고하시면은 그냥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 학습도 가고요. 또 이런 먹이 같은 것도 활동복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PPT를 통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카드 놀이로 아기와 어미 짝짓기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유활동 시간에 영역에다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소그룹으로 놀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카드도 될 수 있고 미니북도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면 쓰고 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개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 단계가 보통 2주, 3주, 4주로 저희가 잡아요. 그래서 3주로 잡고 시작 단계 한 주, 전개 단계 3주, 마무리 단계 한 주. 그래서 총 5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전개 단계 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이야기 나누기 자료가 PPT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고요. 저희가 PPT 자료를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전부 활용하세요는 아니에요. 저희도 이것을 선생님이 유아들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요거 아이들이 재밌어하네. 이런 것들을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슬라이드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 목차를 교사 지침서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들만 빼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PPT 자료를 저희가 많이 넣어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들어온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접하였을 때 그만큼 많은 생각이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PPT 자료를 넣어드렸거든요. 그것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만나는 것도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전개 단계에 가면은. 근데 전문가를 초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원래 부모님한테도 이제 전문가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문가 되시는 분을 이렇게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 좀 초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정통신문에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자료를 좀 구하시든지 저희 PPT 자료를 참고를 하든지 그래갖고 아이들하고 주고받으셔도 돼요. 너무 여기에 저는 부담 갖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문가 와서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흥미 영역 그래서 여러 가지 미술, 음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마무리 단계로 가면 저희가 역할 쌓기 영역으로 하고요. 또 마무리 놀이를 해요. 그래서 역할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연극 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요때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선생님이 좀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제공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제공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동물원에 간 거를 놀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파리를 만들고 원에 있는 걸로 이제 만들고 동물은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애들이 사파리에서 막 이렇게 먹이도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교육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놀이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까?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창의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를 가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또 동화책이 나가요. 그래서 동화책을 가지고서 또 동화책에는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화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역할놀이도 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는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들을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야 돼요. 마무리에서는 이거는 이제 저희 활동복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시하는 거는 안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냥 동북 하는 거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전시 같은 걸 해가지고 동생 반도 초대하고 또 형님 반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했던 것들을 설명도 해주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로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친구 것을 보고 내 것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는 저렇게 생각했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네? 야,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네. 이 친구들이 이거 어려워했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감지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마무리 단계에 그 모든 것을 다 펼치고 평가하고 느낀 거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수업에 되게 중점적으로 돌아왔으면 싶어요. 그래서 동물 공연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심차게 2020년도 개정 놀이과정에 맞춘 놀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동물과 함께 요거는 개정 놀이과정에 맞춘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요 밑에 드라마틱 플레이 하고 돼 있어요. 드라마틱 플레이 하면 뭐예요? 연극이에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주제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생각을 넓혀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준비는 이제 교사가 많은 이제 자료를 제공해주고 무대를 꾸민 다음에 거기에서 드라마로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만들면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꾸며간 것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탐색, 주제가 뭐지? 하고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자율은 자신의 생각을 주제가 이런 거네,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제 통합 놀이 활동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시작 단계, 정리 단계, 마무리 단계도 여기는 있는데, 마무리 단계는 여기는 그냥 의미 찾기와 평가, 교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아이들이 주제를 탐색하죠. 주제를 먼저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자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도 하고 또 주제를 모방을 해요.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드라마 놀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구성을 해 만들어 가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같은 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그리고 드라마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대가 있어야죠. 그 무대를 만든 다음에 드라마 놀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앞부분은 아이들이 놀이에 가기 전까지는 교사들이 조금의 그거를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결하고 확장으로 갈 때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대주제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동물은 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순서대로 동물부터 해서 야생동물 이렇게 들어가세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짠 건 아니고요. 소 주제로 짠 거는 아이들이 흥미 있는 걸로 먼저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반려견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반려견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동물은 동물에 이렇게 관심이 많네요. 그러면 동물은 동물 하세요. 그렇고 기간은 선생님들이 정하시면 되고, 아이들이 흥미 있는 걸로 하다 보면 쭉 가시고, 아니야 얘들이 이거 하다가 재미없어 하네, 변경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한 원에서 2반도 3세고 2반도 3세예요. 동물로 시작을 했어요. 2반은 지금 야생동물 하느라고 재밌어. 2반은 반려견 동물 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교사들의 재량이고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그냥 1차 회사, 2차 회사 이야기 나누기로 아이들이 흥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생각 모으는 거, 주제망 짜는 거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면서 지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새롭게 요번에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은 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요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선생님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동물원 동물에 대해서만 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동물원 동물의 시작 단계는 탐색 자유, 그다음에 전개 단계에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다음에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에서 탐색, 먼저 탐색이 들어가죠. 활동 방법이 여기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리어 박스에 있는 거, PPT에 있는 거, 활동지에 있는 거, 예시만 준 거, 음원이 있는 거, 영상이 있는 거, 도안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읽으시면서 아, 이러한 자료가 제공이 되는구나. 아, 동물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PPT 자료에 있구나. 아, 요거는 동료인데 멀티리어 박스에 브로마이드가 있고 음원이 있고 PPT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쫙 볼 수 있게 제가 그림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 제공을 안 해주지만 재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반은 이거 하고 싶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단계는 이렇게 갑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 요게 이제 예시 그림인데 전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형은 멀티리어 박스에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이렇게 하드반은 드리거든요. 큰 동물, 작은 동물 이렇게 있어서 박스에다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로폼 박스 아무거나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자리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내주시면 아이들이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다 보니까는 크게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 재량껏 아이들하고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희가 교구가 나가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원해 있는 것 같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자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클래식 같이 동물의 사육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활동하기가 편할 거예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놀이 과정으로 가면은 확장 단계로 가면은 시간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단계에서 이런 거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면 여기에 보면은 동물원 나들이, 동물 우리 만들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쌓기 영역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 놀이도 하고 먹이도 주고 이게 이제 동물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 원에서는 아이들이 요러한 것만 꾸밀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거 꾸미면 되고 우리 원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애들이 이런 걸 더 원해 하면은 더 충당하셔서 하시면 되고 요거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시를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거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세요 하고 계획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그 교육 방법과 지금 저희가 새로 드린 이 교육 방법은 좀 틀려요.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주제로 가지고 노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대에 맞춰서 누리과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시든지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서 하시든지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